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해서 개업을 할 때 사업자 등록을 간이가세사업자로 해야 되는지 일반 과세사업자로 해야 되는지를 문의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이 간이가세사업자로 등록할 건지 일반 과세사업자로 등록할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부가가치에 대해서 예를 들면 상품을 100만원짜리 팔았으면 부가가치세가 1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가 부가가치 상품을 팔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용역이라고 하죠. 용역을 제공하면 10% 부가가치세를 내야 됩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면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중개보수를 100만원 받았으면 부가가치세 1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110만원 받을 수 있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월세를 100만원 냈으면 월세 100만원 낸 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또 10만원 내겠죠. 그러면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게 하나도 없죠. 만약에 매입세액도 10만원이고 매출세액도 10만원이라면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그게 부가가치세 세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개시하면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러 갑니다. 해야 됩니다. 그 사업자 등록을 하러 가면 세무서에서 묻습니다. 일반 가세사업자를 할 건지 간이가세사업자를 할 건지 미리 준비를 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 가세사업자와 간이가세사업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입니다.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 서비스를 제공한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가 있죠. 교육 관련 사업 이런 거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학원을 운영하거나 저처럼 학원 강사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근데 부가가치세가 2021년 7월 1일부로 이 간이가세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간이가세라는 것은 편리하게 세금을 내는 제도가 되겠죠. 일반 가세자와 달리 간이가세 사업자 적용 기준금액이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됐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로 옛날에는 4,800만원 미만이었죠. 지금은 8천만원 미만입니다. 그리고 간이가세 사업자 납부 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4,800만원 미만이면 이제 세금 한 푼도 안 냅니다.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1년에 받은 중개보수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한 푼도 안 내도 됩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1일부로 간이가세 사업자도 이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옛날에는 간이가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할 수가 없었죠. 자, 그러면 간이가세 사업자의 특징, 간이가세 사업자가 좋은지 일반 가세 사업자가 좋은지 그 특징을 구분해보면 쉽게 결정을 할 수 있겠죠.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업을 하려는 지역에 다른 개업공개사들이 간이가세 사업자인지 일반 가세 사업자인지 중개사무소 방문해보면 사업자 등록증을 게시해놨거든요. 그걸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다 일반 가세 사업자면 차라리 일반 가세 사업자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상품, 재화, 용역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우리 식당에서 밥을 만원짜리 먹으면 거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보수는 100만원이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10만원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일반 과세사업자가 더 유리하겠죠? 근데 분위기가 부가가치세를 안 받는 분위기라면 다른 중개업소는 전부 부가가치세를 안 받는데 나 혼자만 받으면 손님을 뺏길 가능성이 있잖아요. 우리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출력할 때, 확인설명서 출력할 때 간이가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일반가세사업자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일반과세사업자라고 클릭하면 중개보수가 100만원이면 10만원이 더 찍혀 나옵니다. 부가가치세가. 근데 간이가세사업자인 경우에는 4%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가 100만원이면 4만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 받을 수만 있다면 일반가세사업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11만 개의 중개사무소 중에는 간이가세사업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본다면. 자, 그러면 먼저 간이가세사업자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연도 공급가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는 하지만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네, 신고는 하지만 납부할 의무가 없다. 자, 그리고 간이가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한 번만 합니다. 일반가세사업자는 2번 하거든요.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율은 공급대가의 업종별 부가가치세 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15%에서 40%인데 우리 부동산 중개업의 경우에는 40%입니다. 곱하기 10%니까 결국 4%가 되겠습니다. 세율은 4% 세금을 내야 됩니다. 만약에 중개보수 100만원 받으면은 4% 부가가치세 받을 수 있고요. 나중에 4%를 부가가치세로 납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이게 30%였는데 지금 40%여가지고 4% 간이가세사업자의 경우 4%를 받을 수 있고요. 자, 중개보수는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5%만 공제를 해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가세사업자라면 아까도 말했지만 중개보수 100만원 받았고 거기에 부가가치세 10만원을 추가로 더 받아서 110만원 받았고요. 내가 월세를 100만원 냈고 거기에 부가가치세 10만원을 더 내서 110만원 냈다면 부가가치세 한 푼도 안 내도 됩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0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간이가세사업자가 중개보수를 100만원 받았다면 거기에 부가가치세를 40%니까 10%의 40%니까 4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월세를 만약에 100만원을 냈다면 부가가치세를 10만원 부담했다 하더라도 0.5%니까 5천원만 공제해 줍니다. 4만원에서 5천원 공제해 주면 3만 5천원 부가가치세를 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의뢰인들한테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일반가세사업자가 더 유리하겠죠. 못 받는다면은 3.5% 세금 내는 게 더 유리하잖아요. 10% 부가가치세 내는 것보다는. 자, 그 다음에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4,800만원 미만이면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금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서 투자 비용이 매출보다 커도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중개사무소는 크게 문제되진 않은데 만약에 뭐 룸사롱이나 예를 들면 이를테면 식당 같은 거, 뭐 술집 같은 거 이런 거는 처음에 학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초기 그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부가세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정식 명칭은 부가가치세고요. 우리 본세, 부가세 이런 의미의 부가세가 아니고 부가가치세 줄임말을 그냥 부가세 이런 말을 합니다. 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은 업종의 경우에는 차라리 일반 과세 사업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8천만 원이 넘으면 자동으로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4,800만 원 이상 8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이제 발급을 해야 되고요. 예외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종 소비자를 주로 상대하는 업종의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매출세액, 공급가에서 부가가치세율 40% 곱하기 10% 빼기 매입세액, 공급대가 곱하기 0.5%가 부가가치세액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개보수를 100만 원 받으면은 4%의 부가가치세를 손님한테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가 월세를 100만 원 냈으면은 부가가치세 10만 원을 더 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10% 10만 원 다 빼주는 게 아니라 0.5%만 공제해 줍니다. 0.5%. 5천 원만 공제해 준다고요? 그러면 4만 원 받아가지고 5천 원 공제하면 3만 5천 원 세금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업공개사가. 만약에 4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뭐 문제가 될 것이 아닌데 의뢰인한테 부가가치세를 못 받는다면 세금만 3만 5천 원을 내야 되고요. 만약 일반 가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10만 원 세금 받아가지고 비용 들어가는 게 매입세액 10만 원 있다면 다 빼버리고 세금 안 내도 됩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이 큰 경우에는 외려 일반 가세 사업자를 하는 게 유리한데 중개사무소의 경우에는 초기 투자 비용은 거의 없죠. 사실은 거의 뭐 남은 거 인수를 하면 권리금 정도밖에 없고요. 실제 권리금 주고도 부가가치세를 만약에 내고 영수증 발급받을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권리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안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개인한테 권리금을 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렇다면 초기 투자 비용이 없다면 간이가세 사업자로 했다가 만약에 소득이 높아지면 일반 가세 사업자로 전환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과세 사업자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가세 사업자는 1년에 한 번 신고하는데 일반 가세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한 번 신고 납부하고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또 한 번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두 번 신고를 한다는 것. 그리고 부가가치세 세율은 10%다. 간이가세 사업자는 부동산의 경우 4%라고 했죠? 부가가치세가 4%입니다. 간이가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의 경우. 그 다음에 설비나 상품 구매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투자 비용이 매출보다 클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하므로 일반 과세 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전년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과세 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가세 사업자가 아니라 일반 가세 사업자입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바뀌었는데 과세 유흥장소하고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종전규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일반 가세 사업자고요. 부동산 중개업 같은 경우는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일반 과세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과세 유흥장소라고 하면 나이트클럽, 룸사롱 이런 걸 말하게 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도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과세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과세 사업자, 간이가세 사업자 뭘 선택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 과세 사업자가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중개 의뢰인에게 손님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다면 10%를 받을 수만 있다면 중개보수가 100만 원인데 1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분위기라면 일반 과세 사업자가 유리합니다. 보통 월세 같은 거 이런 경우는 손님에게 부가가치세를 많이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못 받는다면 간이가세 사업자가 더 유리하겠죠. 일반 가세 사업자는 10%고 세율이, 간이가세 사업자는 4%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반 가세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빼주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많다면 일반 과세 사업자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일반 과세 사업자, 간이가세 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